네, 김백도입니다. 오랜만에 롱폼 영상,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썸네일도 보고 들어오셨을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도 그렇고, 대단히 핫한 주제를 또 제가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트로트 업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응원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들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면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자, 요즘엔 제가 김백도 채널에 쇼츠 영상, 짧은 영상들을 주로 많이 올렸죠. 롱폼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데, 앞으로는 긴 영상, 짧은 영상, 섞어가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도가 김백도 채널 운영하는 거 말고도 좀 하는 일이 이것저것 좀 많이 있거든요. 잠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좀 날리겠습니다. 네가 찾은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설마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하는 일에 한 번 더 열심히 찾아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한 말은 특정인에게 발사한 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들으신 걸로 하고,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진 사단과 SBS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결국엔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에 서혜진 PD는 고향 SBS로 갔구나. 네, 그렇죠. 보통 이런 방송인들, PD 같은 사람들, 정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직장 생활 시작해서 십몇 년 거기서 성장한 그런 방송국을 고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혜진 PD의 고향은 SBS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TV조선으로 갔다가 거기서 국장 본부장까지 했다가 또 뛰쳐나와서 자기 개인 회사 차리고 MBN하고 또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가지고 불타는 트롯맨부터, 그렇죠, 현역가왕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사실, 그리고 한일 탑10 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잘 그렇게 동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에도 동업은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결국에는 싸우고 원수가 되게 마련이라는 거거든요. 동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혜진 PD와 MBN도 그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사실은 결별이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자, 오늘 하필이면 이런 기사가 왜 나왔을까? 오늘이 화요일이고 MBN에서 원래대로라면 현역가왕3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든 뭐든 해야 되는 시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 엉뚱한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MBN에서 화요일날 밤에. 자, 그러니까 뭔가 서혜진 PD 입장에서도 해명 아닌 해명, 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내놓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서혜진 PD 사단과 크레아 스튜디오와 SBS의 협업, 트로트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일 밴드 오디션, 밴드왕을 론칭한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최종 목적지는 빌보드, 아주 원대하네요. 그런가 하면 무명전설은 또 무명전설대로, 그렇죠, 시즌2를 확정하고 디너쇼 했죠. 그 다음에 다큐, 영화, 스피노프 프로그램, 전국 투어 콘서트. 그렇죠. 이게 풀 패키지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은, 그렇죠, 디너쇼라든가 갈라쇼 하고, 그리고 스피노프 프로그램 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 하고, 그 다음 또 시즌2도 론칭하는 거 발표하고, 이렇게 풀 패키지로 가는 그 과정을 MBN 무명전설은 착실하게 밟아 나가고 있다. 자,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MBN 제작국장. 기자 간담회에 제작국장이 보통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총괄 프로듀서 정도만 나오지, 그만큼 MBN에서 지금 무명전설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기자 간담회, 그래서 김시중 이 MBN 제작국장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무명전설 시즌2가 확정됐다. 벌써 아주 일찌감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시기와 남녀 성별을 고민 중이다. 오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명전설 이번에 시즌 1이 남자 편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으니 시즌 2는 당연히 여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고민을 해? 그리고 뭐 연말에 하면 되지. 보통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다 연말에 했잖아. 아니, 뭐 왜 고민하나?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 옆 동네 경쟁 프로그램. 이미 TV조선도 일찌감치 올 연말에 미스터 트롯 4 론칭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무명전설 시즌2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와 남녀 성별을 고민 중이다. 만약에 미스터 트롯 시즌4가 하는 연말 그 시기에 동시에 하게 된다면 정면 승부입니까? 하지만 순리대로면 무명전설은 여자 편을 하니까 정면 승부까지는 아니에요. 승부는 승부지만 그렇죠. 미스터 트롯 4 TV조선은 남자 오디션이고 MBN에선 여자 오디션이니까 요건 정면 승부는 아닌데 사실 MBN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 승부를 MBN이 피하는 입장이 되고 여기서 더 피하게 되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에 여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두 수를 접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요번에 무명전설 성공했잖아. 자신감 있으니까 남자 오디션 프로그램 또 한 번 해서 정면 승부로 부딪히자. 연말에. 요렇게 하면 완전 정면 승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몇 가지의 수를 놓고 MBN 제작 담당 국장부터 해서 수뇌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수 접고 들어가 줄까 TV조선에 아니면 요번에 무명전설 완전히 이거 우리 예상 밖으로 더 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흥행했잖아. 정면 승부하자. 우리 남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4 시작하는 그 방영 일자 맞춰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 중이기 때문에 요런 말이 나왔다. 시기와 남녀 성별을 고민 중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기사 계속 보시면 스피노프 편성도 확정됐다. 무명전설 이야기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디너쇼는 했고 이제 요 다큐라는 건 아마도 성리 씨가 이제 김주아 씨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배우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다. 성리 씨의 인생을 담은. 그렇게 해서 아마 성리 씨가 주인공이 돼서 꼭 성리 씨 얘기만 전부 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가수들 얘기도 조금 섞는다든가 그렇게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뭐 한번 방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6월 달은 어떻게 채워가고 아마 7월부터 해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무명전설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몇 달이나 방영을 할까? 그건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시청률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짧게 종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가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피노프 프로그램 무명전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가수들 다 응원하는 입장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MBN은 상당히 고무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왜 그러면은 서혜진 PD하고 결별을 하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서혜진 PD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뉴스에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서혜진 자기 회사 식구들 크레아 스튜디오 회사 직원들 이끌고 고향 SBS로 컴백을 했습니다. 오디션을 하는데 무슨 오디션이야? 트로트 오디션이 아니라 밴드왕이라는 밴드 뮤지션들 밴드 뮤직 오디션을 한다는 거예요. 빌보드가 목표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서혜진 사단의 크레아 스튜디오가 SBS 한일 밴드 이게 우리나라 밴드 뮤지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일 가왕전으로 아주 맞들린 것 같습니다. 한일 대결이 한국과 일본의
밴드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오디션이에요. 예, 밴드왕을 론칭한다. SBS 한일 밴드 오디션 밴드왕은 자신만의 음악과 개성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실력파 뮤지션들, 국경과 장르, 나이, 경력, 성별을 뛰어넘어서 하여튼 밴드 뮤지션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밴드왕에서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뿐 아니라 국악, 클래식, EDM, DJ 랩, 뭐 이건 전부 다네요. 그냥 누구나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밴드 뮤지션을 하는 사람들은. 장르와 영역을 초월한 뮤지션들이 참가할 예정. 예, 뭐 이런 다 같은 내용이고. 코리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 한일 가왕전에 출연한 일본 밴드 노벨 브라이트의 보컬 유다이가 한국 콘서트에서 전석이 매진되는 걸 보고 그때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야, 밴드 뮤지션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의 층이 있구나. 요거 나중에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재미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MBN하고 갈라서는 바람에 오케이 그럼 요번에 한번 요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을 확장해 보셔야 될 게, 그렇다면 과연 서혜진 PD가 SBS로부터만 우리 같이 뭐 해보자라는 어떤 제의를 받았을 것이냐. 이미 그렇죠. 이게 방송가의 정말 그 핵심 어떤 멤버들 사이에선 MBN과 서혜진 PD가 갈라섰다는 얘기가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한두 사람만 알아도 그냥 쫙 퍼집니다. 이런 소문은. 공개적으로 기사화가 안 됐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서혜진 PD 휴대폰에 이제 그때부터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뭐 서혜진 PD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서혜진 PD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있고 그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뭐 PD들이 엄청 많죠. 몇백 명, 뭐 몇천 명 될까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유명 연예인들처럼 이름을 아는 PD가 몇 명이 됩니까? 몇 명 안 됩니다. 5명이나 될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서혜진 P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감과 또 어쨌든 방송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TV조선에서도 나오고 MBN에서도 나오고 이거 뭐 가령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이거 뭐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저런 성격 뭐 방송국 다른 방송국하고 일하기가 쉽겠어. 에휴 저런 사람하고 뭐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맨날 그렇죠. 이렇게 헤어지고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서혜진 PD가 해놓은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 군침을 흘리는 방송국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OTT 프로그램 같은 데하고 경쟁해서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종편도 그렇고 다들 시청률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청률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 입증이 된 서혜진 PD와 코리아 스튜디오라면 저는 SBS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지상파, 저는 MBC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MBC 같은 데서도 우리 같이 뭐 해봅시다. 트로트 오디션도 좋고 서혜진 PD가 원하는 거 우리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JTBC나 채널A는요. 물론 TV조선은 뭐 당연히 없었을 거고 MBN도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끝인 거고. 저는 엠넷은요. 아니면 TVN? 저는 웬만한 데선 다 같이 해봅시다라는 제안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익숙한 SBS를 서혜진 PD가 선택한 것이다. 구도 자체는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 뭐 절대 서혜진 PD 편들어줄 마음 없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얄미 부분도 있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역 가왕 3 그 탑 7 멤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에 붕 떠서. 뭐 1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럼 한 가지 더 사고를 확장해 봅시다. SBS 밴드왕만 하고 말 것이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안 하는 건가 서혜진 PD는. 글쎄요. 얼마든지 또 짭짤하게 시청률을 뽑아낼 수 있는 아이템인데
서희진 PD가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밴드왕이나 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쳇말로 두 탕도 뛸 수 있어요. 여력만 되면. 그렇죠? 서희진 PD 혼자 하는 거 아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SBS에서는 밴드왕하고 뭐 또 한두 달 있다가 어디 다른 데서 뭐 가령 MBN에서 JTBC에서 TVN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못 봤던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3파전 되는 거죠. MBN 무명대설 시즌2, TV조선, 미스터 트롯4, 그리고 서혜진 PD가 하는 또 다른 제3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뭐 시청자 입장에서 구경하기 좋고 선택지 많으니까 뭐 재밌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밴드왕만 하고 요번에는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제3의 방송국에서 서혜진 PD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는 있다. 밴드왕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뭐 예상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가자 모집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6월 10일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하면 뭐 한 가을쯤에 요거는 방송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방송 시작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기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금은 1억. 예, 요새는 상금을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글로벌 투어 콘서트, 뭐, 이렇게 제작진의 아주 계획은 원대합니다. 한국 고척돔, 일본 도쿄돔은 이거 수만 명 들어가는 엄청 넓은 돔인데, 여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보드에 진출하는 게, 야, 요게 좀 애매가 아니라 묘한 게, 이게 오늘 올라온 기사잖아요. 근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요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저도 뭐 밴드 뮤지션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더 로즈라는 아주 지금 입지전적인 그런 홍대 록밴드가 있는데 여러분 대형 기획사 소속도 아닌데 그렇죠. 빌보드 디지털 차트 14위에 오르고 지금 세계적으로 막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아마 서혜진 PD의 어떤 의욕을 고취시켰을 거고. 자, 묘한 게요. 서혜진 PD가 밴드왕 요거 SBS에서 론칭을 한다. 요거 기사 나오기 하루 전에 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더 로즈라는 밴드 뮤지션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 한국에 많은데 정작 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뭔가 이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서혜진을 도와주는 뉴스를 MBC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야, MBC하고 서혜진 PD 뭐 하는 거 아닐까? 뭐 아닐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역 가왕 3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6월 뭐 6일 광주 콘서트, 그다음에 6월 20일 성남 콘서트, 7월 18일 전주 콘서트, 7월 25일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또 콘서트. 이건 뭐 다 정해진 거니까 쭉 이렇게 수순으로 가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한일 탑10쇼 뭐 새로운 시즌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화요일 요 시간대 수요일에 이제 무명전설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화요일 요 시간대 현역가왕 3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MBN에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거 다 기대하고 이 홍지윤 씨 포함해서 현역가왕 3 탑7 멤버들이 그 어려운 경연 과정 거치고 최종 7인 안에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잘려나가면 이 가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기대하고 그렇게 다 경연하고 한 건데 서혜진 PD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계약서가 세부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가수들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거를 우리 홍지윤 씨 포함해서 뭐 이수연 양 포함해가지고 구수경 씨, 차지현 씨 등 다들 요거 감안하고 지금 경연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게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쭉 해서 그런 세트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세트 메뉴를 식당에서 시켰는데
정작 본 메뉴가 딱 빠지고 나머지 스키다시 같은 것들만, 일본 말이긴 합니다. 스키다시가. 예. 곁가지 같은 것들만 딱 나와가지고 이게 끝입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수들 입장에선.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건데, 밴드왕만 하고 끝날 서혜진 PD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TV조선과 MBN 좋은 일만 시키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나 안 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MBC가 됐든 뭐 JTBC가 됐든 채널A가 됐든 뭐 TVN이 됐든 어디서든 뭔가를 또 하지 않겠느냐. 트로트에 관련된. 그럼 그때의 이 멤버들을 같이 데리고.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될까요? 근데 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디션 프로그램만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역 가왕 3 탑7  member들은 정말 많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수들을 응원하는 우리 팬분들도 그렇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희진 PD가 어떤 식으로든 뭐 보상이랄까요?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트로트 콘텐츠에 대해서 서혜진 PD가 어떻게 또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 안을 들고 나올지 프로그램을 론칭을 할지 이런 분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MBN과 서혜진 PD는 왜 결별을 했을까? 몇 년 동안 잘 이끌어왔지만 제가 뭐 속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엔 의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 차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어른들이 동업은 절대 정말 형제 사이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직원이고 저 사람이 오너인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동업자라는 건 대등한 관계잖아요.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와 MBN. 그러면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해도 순간순간 MBN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네 이름을 걸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거는 좀 저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서혜진 PD가 우리가 알듯이 좀 기가 센 사람입니까? 아니다 싶은 건 아주 그냥 카트를 딱딱 했겠죠. 아유, 뭐 가령 MBN에서 이런저런 걸 요청했을 때 아유,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MBN 그렇죠. 직원들, 그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계속 쌓였을 것이고, 또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해 우리한테 전폭적으로 전권을 주고 맡겨준다고 했으면서 또 그런 또 서운한 마음이 서로 쌓이고 앙금이 쌓이고 이게 동업관계라는 것은 계속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잘 풀려나가야 뭐 10년, 15년 길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서혜진 PD의 스타일상 그렇게 쉽게 화통하게 푸는 그런 일들이 없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폭발한 지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현역가왕 3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터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현역가왕 3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핀오프 프로그램까지 쭉 가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한일가왕전도 뭔가 2026 한일가왕전 여러분들 좀 애매모호하게 끝났잖아요, 솔직히. 한국팀이 3번 이길 수 없으니까 왠지 그렇죠. 일본 팀한테 져주는 것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져줬다는 게 아니라 2026 한일가왕전도 좀 이상하게 끝났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결별 수순을 밟는 과정으로 접어든 게 아니겠느냐. 속사정의 내막을 정확히 몰라도 이 예측이 저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의주시를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